네, 연초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각국 다 가봅니다. 세계 여행 순서입니다. 오늘은 인도 이야기가 되겠고요. 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전략팀, 아세안 인도 전문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김형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세안 인도 전문, 이것도 좀 특이한데요. 네. 네. 자, 오늘 인도 이야기입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볼 타이밍이다. 어떤 의미인지 2019년도 인도 주식시장의 특징, 이것도 한번 네.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인도 주식시장이 2019년도를 돌아보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왜 좋았냐라고 보시면 결국엔 수급적인 측면이 있었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은 사실 뭐 대외 불확실성 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의 뭐 기준금리 인하, 완화적인 스탠스 등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EM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인도도 거기에 수혜를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 모디가 이번에 그 법인세 인하 정책까지 하면서 기업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2019년도에는 굉장히 인도 주식시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인도 차트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인도의 센섹스 지수라고 하네요. 오, 어이구야, 많이 올랐네요. 네, 이 그림으로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2000년도부터 2000년도에 2,590포인트 정도, 2002년도네요. 네. 지금이 4만 1000포인트. 네. 한 20배를 봐야 됩니까, 이게? PR로 보시면 지금 한 17배 정도, 17배? 예, 그 정도 네. 나온다고 보시면. 한 20년 채 안 됐는데 20배.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될까? 그러게. 20년 후에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자, 코스피 2000포인트인데 나중에 한 20년 후에 4만 포인트, 인도처럼. 자, 인도 경기가 추세적인 반등이 좀 어렵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렇게 잘 가는데 사실 경기 쪽으로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인도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시면은 15개월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과거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했을 때 평균 개월수를 따져보면은 보통 26개월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경기가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모디 총리도 아직까지 인도 경기가 바닥인지 확인이 안 됐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네.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경기 둔화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보시면은 이제 실업률이라는 거죠. 뭐 미국은 최근에 뭐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네, 개선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2017년도 이후부터 발표를 안 하거든요, 실업률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립 연구기관의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8%에서 9%에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디에서 실업률이 나오냐라고 보시면은 도심 지역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도시라고 하는 첸나이나 아니면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제 벵갈루루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요 도심 쪽에서 이제 실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실업률이 올라간다고요? 네네네.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계약직들이 하고. 많이 빠져나가고 실직을 하고 공장도 문을 닫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단편적인 예가 이제 자동차 판매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 자동차 판매 증가율은 하락을 해왔고요. 자동차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당연히 계약직들을 자르고 아니면 공장을 폐쇄하고 그러니까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도심 쪽에서 악순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쪽, 특히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도도 대충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네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 실업률이나 이런 산술적인 통계 수치 내기가 쉽지는 않겠어요. 네, 이게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업률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우선 너무 인포멀한 섹터에 일하는 사람이 많고 더블잡을 뛰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실업률을 취합하는 게 너무 산업화된 국가의 중심적이다 보니까 인도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모디의 그 정치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발표를 하지 않는 건가라는 게 의견이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네요. 인도의 지금 성장률 수치라든지 경기가 바닥이 확인 안 됐다라는 논란, 그리고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를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본론적으로 아까 조심하자라는 게 이번에 GDP가 4.5%가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인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바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 때문에 지수가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 이익도 그렇게 크게 뛰지 않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부담감까지 생기면서 이게 좀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가 그 돌다리를 두들겨 보자인데 사실 글로벌리하게 지난해 선진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 자금이 죄송합니다. 자금이 조금 이탈해서 이 아시아 이머징 쪽으로도 많이 들어왔는데 인도로 물론 들어간 것도 있고 아직 우리 시장에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 중국 시장은 이제 들어가는 것 같긴 하고. 맞습니다. 자, 앞에 이제 잠깐 코너를 이야기하다가 이 기후 변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네. 네, 그래갖고 기후변화에 자꾸 목이 맸는데. 자, 인도 인구의 과반이 이제 농업 종사자들이 많잖아요. 인도 맞습니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와 이제 뭐 신분제 맞습니다. 이렇게 될 만한 예인데 농업 종사자들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도 경제에는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의 강수량의 70%가 이제 몬순 기간이라는 데에서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6월에서 10월입니다. 근데 그때 비가 와야 되는데 6월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가뭄이 왔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비가 좀 덜 와야 되는데 이제 홍수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곡물 생산량이 정부가 전망하기를 네. 2019-20 회계 연도에 곡물 생산량이 이제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량은 줄어드니까 농가 소득도 줄어들고 그럼 전반적으로 소비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문제는 당연히 곡물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물가까지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중앙은행의 타겟 인플레가 4%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5.5%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부담까지 생기면서 그 농촌 지방 농업 종사자들의 그 소비 구매력이라고 하죠. 구매력까지 좀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투자 힌트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정은 앵커하고도 저희가 앵커 브리 대담 시간에 그 기후 변화와 농산물 얘기했는데 인도도 실제 주요 농산물 생산 국가잖아요. 근데 곡물 생산량이 많이 감소를 했군요. 올해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경제 방송을 보셔도 이 기후와 곡물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게 되는 데는 없을 겁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계속 가보죠. 결국 이 소비 감소가 인도는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도 좀 더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지역의 실업난이나 농촌의 흉작에 따라서 소비는 감소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이게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업 이익은 줄어들겠죠. 기업 이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투자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는 대표 경제 지표가 산업 생산 지수랑 뭐 PMI 이런 게 많잖아요. 뭐 네. 제조업이나 이제 내구재 업종을 중심으로 봤는데 요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소비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 역시 하락을 하는 건데 2019-20 회계연도 그러니까 인도는 3월이 회계연도거든요. 회계 연도로 봤을 때 GDP 3월이 예. 네. 그래서 19, 2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2분기 그러니까 달력 기준으로는 3분기죠. 요 3분기로 봤을 때 4.5%까지 하락을 했고 201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인도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치를 5.0%까지 하락을 시킨 상태, 하향 조정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중국이랑 미국을 중심으로 좀 턴어라운드하는 기조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인도도 루피를 쓰죠. 예. 루피화가 달러 대비해서 최근에 좀 절상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15루피에서 13루피. 올해 만약에 미국이 의도하는 바 달러 약세를 계속 추진해가지고 아시아 이머징 통화가 강세로 간다면은 그렇죠. 결국엔 이 성장률 떨어지는 거를 정부 측에서도 뭔가 대안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재정 정책을 늘린다든지.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인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인도 내에서는 많이 또 이슈가 디베이트가 되고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상황인데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재정정책 여력을 볼 때 보는 지표가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세수가 제대로 확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재정 수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인도 모디 정부가 세수 개혁안, 그러니까 GST를 한번 했었잖아요, 개혁을. 근데 요게 생각보다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기다가 최근에 법인세까지 인하를 하니까 당연히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세수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금 지출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인도의 재정 정책 여력에 대한 그런 불안감 이런 게 조금 우려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앙은행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이제 부양적인 성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작년에 인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번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도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또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보다는 그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지금 낮춰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장기채를 매입하고 단기채를 매도하는 그런 거를 함으로써 금리를 낮춰주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 그 경기 부양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좀 도출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인도 시장의 이 펀더멘탈한 요소들이 악화되는 부분을 짚어봤잖아요. 그럼 주식시장도 약간 조정 국면으로 조금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기업이익도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밸류에이션은 올라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요게 나중에 조정이 오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트리거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요 트리거는 인도 정부의 그 실효성이 있는 부양책이 발표가 될 때 그때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승 반전의 어떤 요소가 될 만한 것은 적극적인 부양책?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적극적인 부양책이나 네. 뭐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시장이 판단할 만한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네. 사실 인도 시장하고 우리하고 매칭할 만한 그 분야가 뭐가 있나요? 뭐 자동차. 예. 아, 우리가 이제 대인도 수출하는 물량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인도에 가 있는 공장이 인도에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이랑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쪽 현장의 공장 가동률이 좀 계속 괜찮아지는지 뭐 지표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 자동차 애널리스트 말씀이 네. 지금 글로벌리하게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게 인도 쪽에서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 현대차 쪽에서도 이거는 제가 전문적인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언뜻 좀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확인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였네요.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오늘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형래 애널리스트와 함께 인도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